반갑습니다. 한면톡 임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최빈출 기출문제 5번째 과목 노동관계법 또는 고용관계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요거 맞죠? 여러분들 요 내용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이건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무효로 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전체.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무효로 한다. 이건 다 틀리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니까 8시간이면 그 시간보다 적어야 되죠. 비율이 적어야 되는 거죠. 자, 4번,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거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죠? 답은 4번이고요. 500만 원이다. 500만 원. 500만 원이다.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82번 갑니다. 82번. 근로기준 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에 며칠이죠? 50일 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된다. 1번 틀렸죠? 2번,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합병을 하게 되는 거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우리가 보겠다 이 얘기죠. 자, 4번,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된다? 아니죠. 폐업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정부가 해주는 겁니다. 정부가 해준다. 그래서 주체가 틀렸고요. 3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무엇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보상을 해야 돼요. 아셨죠? 해고가 무효로 됩니다. 83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맞아요. 4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맞죠? 그러니까 보통 3년 기억해 주세요. 3년. 3 모르면 3. 자, 2번 보겠습니다.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아니라 그 총액을 가지고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이 빠졌네요. 그죠? 2번이 틀린 거예요. 평균 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을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것이다. 일수로. 그래서 평균임금은 1급, 그 다음에 통상임금은 시급 기준이 된다.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4번 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죠? 동일가치 동일노동.
그러니까 남녀든 상관없이 사업장 내에 뭐 남자 직업 상담사, 여자 직업 상담사 똑같이 주라 이거예요.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3번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근데 차별할 때가 있죠. 언제요? 특정 성이 불리하게 돼 있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너무 남자들만 많아. 그러면 그런 비율에 맞춰서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애 낳으면 해고할 거예요. 이거 안 돼.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던 회사들이 있었어요. 자, 2번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 뭘로 봐야 된다? 동일 사업으로 봐야 된다. 자, 이건 뭐예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회사를 옛날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일을. 그 모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인데,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임금만, 여기가 예를 들면 4천인데, 여기는 임금이 2천만 원인 거예요. 그죠?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만든 것은, 그거는 뭘로 본다? 같은 사업제로 본다. 별개로 해주게 되면 뭐예요? 그쵸. 거기에서 임금 착취하는 부분을 국가가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허용한다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85번. 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 고령자의 기준 고용률은 그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죠. 100분의 2. 1번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2.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사업체는 3입니다. 100분의 3. 그리고 고령자 친화 직종은 100분의 6이에요. 예를 들면 운수업이라든지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이런 것들은 100분의 6이다. 86번 갑니다.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자, 2번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입니다. 1회. 4번 성희롱 교육은 연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자, 그 다음에 87번 갈게요. 87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 빈칸에 각각 안 맞는 것은 자, 18조의 2 배우자의 출산휴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며칠의 휴가? 10일의 휴가를 줘야 된다. 10일의 휴가를 준다. 자, 그 다음에 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가 안 된다.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에 이게 기억이죠.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에요. 기억에 10, 니은에 90.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 88번 갑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파견 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이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쟁의가 생겼을 때 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이 업무를 위탁을 하거나
또는 하청을 주거나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4번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경우에 파견 근로자로 성명, 성별, 학력, 자격 기타 직업 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파견하려고 고용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고 채용한 근로자죠. 이런 근로자를 파견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렇죠. 그 당사자,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건. 89번.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이때 됩니다. 2번,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일정 나이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해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됩니다. 자, 3번,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근로자의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몇이죠? 125입니다. 1000분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89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0번 갑니다.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돈 빌려주는 거 됩니다. 3번,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 안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됩니다. 자, 2번,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택 매입자금, 이거 아니에요. 주택 매입자금 아니에요. 그럼 다 실업하죠. 집이 하나 생기는데. 2번 틀렸습니다. 이거하고 또 뭐예요? 점포 구입자금,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번에 2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